오늘은 동물과 식물, 자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재밌는 자연학교가 있는 날이죠. 올해 마지막 월요일 대전 세종연구원의 조경학 박사, 서자유 박사님과 이 한겨울에는 어딜 가야 자연을 볼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자유입니다. 박사님도 정말 이 빅뉴스가 빵빵 터지는 12월이 많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전체 분위기 공동체로서도 그렇고 너무 안타까운 일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제 연구원도 업무가 이렇게 마감되는 시즌이라서요. 네네. 조금 바쁘게 지내다가 왔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오늘 자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럴 때 나무 얘기하는 게 좀 한가하게 들릴까 하는 고민도 살짝 했어요. 그런데 준비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슬퍼하시는 분들께 분명히 자연 이야기가 뭔가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많은 청취자분들께도 우리 정치 뉴스, 경제 뉴스 말고 나무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짧게 가져보겠습니다. 항상 오시면 여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추천해 주시잖아요. 지금 한참 겨울인데 지금은 어디를 추천해 주고 싶으신가요? 지금이 되게 겨울 한가운데라서 춥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마음 좀 녹이시라고 따뜻한 그리고 예쁜 온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조금 규모가 있는 수목원에는 온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곳은 국립세종수목원과 서울식물원에 있는 온실입니다. 네. 국립세종수목원과 서울식물원. 네. 두 군데의 온실. 겨울이니까 따뜻한 온실을. 그래요. 그럼 저는 여기가 다 멀거든요. 세종도, 네. 서울식물원도. 그렇죠. 최근에 개관한 1월 수목원 혹시 수원에 있는데 아시나요? 네네. 네, 거기도 온실이 있으니까요. 항상 너무 일에 바쁘신 희숙님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에 바쁘기보다는 뚜벅이여가지고 멀리 움직이지를 못하느니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1월 수목원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수원에 있는 1월 수목원. 이런 수목원 식물원이 주위에 보면 많이 늘어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신도시 만들면서 유행처럼 하나씩 끼워 넣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실제로 수목원 식물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박사님? 네, 관찰하신 대로 지금 수목원 식물원 정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라던가 산업 트렌드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동물원 폐지 운동과도 좀 연결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네. 네, 희수님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는 다른 지역 가면 동물원 이렇게 여행할 때 동물원 코스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심지어 해외여행을 가도 별로 그렇죠. 동물원 안 가고 싶은데 비슷한데도 가라고 알려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요즘 이렇게 동물원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좀 안 들린 지 오래인 것 같아요. 없어요. 아하.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동물원이 약간 동물을 전시용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야생에 사는 애들 생명을 열악한 환경에 가두다 보니까 네. 정신질환의 문제라던가 건강의 문제 이런 좀 동물의 문제들이 생기면서 그런 좀 동물원 폐지 운동이 좀 생겨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좀 역사상으로도 좀 암흑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시대에 동물원에 인간을 전시했던 그런 역사를 있잖아요. 그래서 낯선 인종을 전시하는 그런 인종차별의 장소였기 때문에 또 동물원 폐지에 대한 논쟁이 좀 지금도 굉장히 심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에서는 동물원을 서식지 외 보존기관, 그래서 종보전이라던가 연구 이런 기능에 좀 힘을 쓰고요. 전시 용도로는 많이 좀 역할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목원이나 식물원이 어떤 공공의 전시 공간으로서 또 주목을 받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신도시를 만들면서 공식적으로 공공기관이 동물원을 만드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사설동물원 조그만 것들 아이들 데리고 놀러 오라고 만드는 것들은 있지만 진짜 공공에서 만드는 건 압도적으로 식물원, 수목원이 많네요, 지금. 그리고 지금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동물원을 사용한다, 활용한다 그러셨는데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라고 하면
그 동물이 원래 서식하는 곳이 아닌 데서 동물을 보존한다는 뜻인가요? 네, 이름 그대로 서식지가 아닌 보존 기관인데요. 이게 야생 동식물은 기본적으로 그 서식지에서 자라는 게 가장 좋은데 네. 뭐 서식지가 위협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종이 지금 멸종 위기에 처했다던가 하면 또 연구 기능으로서 보존 기관들을 따로 설치해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서식지 외 보존 기관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식물원이나 동물원도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식 기술을 개발한다던가 서식지를 복원한다던가 멸종위기종 조사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식물들을 감상하러 이런 곳에 갔지만 사실은 네.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연구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겉에서 우리가 구경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앞에 프론트가 있고 뒤가 있는 것처럼 네, 앞에는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구경거리 같지만 그 너머에는 이런 멸종 위기종의 보존이나 교육 그런 이제 전문 연구원들이 연구 공간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네. 식물원이나 동물원이. 그래요. 그러면 서식지 외 보전 기관이 이제 앞으로는 서식지가 기후 변화, 기후 위기로 파괴되고 한다면 더 중요해질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멸종하는 동식물도 많아질 테니까. 그러면 이게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기관이 될까요? 식물원, 네. 수목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혹시 나고야 의정서라고 혹시 나고야 의정서요.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 들어봤는데 뭔지는 네. 물어보지 마세요. 네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게 나고야 의정서라는 게 어떤 생물 자원이 나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용하는 나라는 그 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원산지 나라에 허락을 구하고 혹시 그걸 이용해서 어떤 이득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용하는 나라와 제공하는 나라가 똑같이 그것을 균형 있게 나누어서 이익을 나눠야 된다는 그런 국제 협약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협약이네요. 네. 예전에 제국주의 시절에 지금 뭐 제국주의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겠지만 정말 19세기 때 식민지 수탈이 아주 심각할 때 그때 집어가면 다 그렇죠. 자기들 거였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협약을 해버리면은 네. 함부로 못 집어가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많이 가져갔죠 이미. 그리고 이미 자기 나라의 가져가기도 것으로 했고. 또 활용해서 그걸로 이득을 창출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생겨난 그런 협약이고요. 의정서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피해를 봤던 그 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네, 지금 이 겨울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딱 기억하기 좋은 구상나무라는 종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우리나라의 지리산이나 한라산의 대표 식물인데 네. 이게 서양으로 반출된 후에 품종 개량을 거쳐서 크리스마스 나무라고 유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통 그 트리 장식 보면 그렇게 작은 잎에 소나무 같이 생긴 거 네.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건데 굉장히 이국적인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미스김 라일락이라고 해서 미스김 라일락. 네, 라일락 아시죠? 네. 그것도 굉장히 정원수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도 해외에 반출된 이후에 우리나라 것이지만 원래 이름은 정향나무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역으로 수입해서 로열티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나라가 이 품종 개량을 해서 자기 나라의 것으로 등록을 했으니까요. 등록을 해서. 네, 우리나라는 이제 이용국이 된 거죠. 구상나무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요? 네네. 그럼 이건 다 나고야 의정서를 협약 맺기 전에 있었던 그렇죠. 일이니까. 네. 이걸 저희 예전에 나무 박사님들 나오셔서 세계 크리스마스 트리의 원조가 우리나라다. 네. 구상나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나 널리 퍼졌으니 참 좋다. 이 생각만 했는데 이렇게 품종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가지고 가서 자기들 품종으로 개량해서 퍼뜨린 거네요. 네. 그래서 사실 국력이라는 게 너무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너무 빼앗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지식 산업이 또 계속 강화가 돼야죠. 네. 이런 자생종을 보전하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하는 게 네. 이러니까 중요한 거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미스김 라일락, 정향나무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로 많이 사용되는 구상나무 이 두 가지는 원래 우리나라가 원산지인데 미국으로 가서 네. 거기서 품종 개량이 돼서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식물원 수목원이 이런 연구 기능을 하는 게 품종 개량이나 자생종 보존이나 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나 산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겠죠.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지금 정원이라던가 나무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아주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네. 이 농산물의 경우는 굉장히 큰 금액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농산물 경우에 품종마다 어마어마한 그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어서 종자 로열티를 연평균 140억 원 정도를 매년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40억 원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농사 중심의 나라가 아니고 네. 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많이 먹는 품종들이 뭐 일본이나 중국 거다 그럼 계속해서 로열티를 지급하니까 이걸 또 많이 먹는 음식들은 좀 품종 개량을 해서 우리가 잘 먹는 것이지만 새로운 것으로 좀 대체 품종들을 만들어가는 거를 국가적으로 계속 하고 있죠. 대체 품종 만들어서 그걸 등록하면 이제 로열티 안 내고 그걸 우리 그렇죠. 걸로 먹으면 네. 되니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먹는데 이렇게 로열티 내는 거? 제가 알기로는 송이버섯 같은 거 그렇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샤인머스켓은 역으로 원래 개발한 나라가 일본인데 네. 일본이 그 기한 내에 6년 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로열티 없이 먹을 수 있고 그 품종을 우리가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해도 네, 우리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송이버섯 하면 우리나라 전통 품종 같은데 이것도 제가 정확히 송이버섯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많이 먹는 흰색 버섯이요? 네, 그거는 일본에서 새송이버섯 이런 건가? 그런 건가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청양고추가 로열티 낸다는 얘기를 기사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것도 저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먹는 거지만 네. 그 종자 안에 굉장히 많은 무수한 그런 유전자가 다른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식물에 관련된 DNA 분석해서 그걸 변형해서 새로운 품종으로 개발하는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생식물 이런 걸 보급하는 사업을 하는 특별한 어떤 기관이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는 그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지금 정원 문화가 확장되면서 어떤 외래종에 관련된 수입한 종들을 많이 사용하는 사례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원에 정원도. 심는 거요. 네. 근데 이게 아직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지금 표면 위로 이렇게 정원 산업에서는 이렇게 표면 위로 올라온 문제는 되고 있지 않지만 네. 앞으로는 계속 정원 시장이 커진다고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국립생물자원관 같은 국가기관에서 네. 어떤 발화력도 좋고 관리도 쉬운 자생식물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 사업을 일부러 조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경제하고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네요. 지금 식물원 네. 수목원에서 하는 연구가. 네. 그래요, 여러분. 재밌는 자연학교. 오늘 서자유 박사님과 한겨울에도 가볼 만한 식물원 수목원 이야기 들으면서 먼저 식물원과 수목원이 요즘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느낌인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2009년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모든 라디오 텔레비전에서 조문 메시지가 나오고 슬픈 음악만 나왔는데요. 그때 이 노래가 약 5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연달아 나와서 제가 참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꼭 틀고 싶었네요. 태연이 부릅니다. 만약에. 오늘 자연학교에서 서자유 박사님과 추운 겨울에도 가볼 만한 식물원 수목원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식물원 수목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보는 건 그냥 구경하는 거지만 뒤에서는 전문가들의 연구가 있고 거기서 우리 전통종을 좀 보존하는 것, 또 종 개량을 해서 또 뭔가 많은 식물에 대해서 로열티를 내고 있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종자 개량을 하고 또 그걸로 수출하는 것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먹거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그런데 제가 우리 많이 먹는데 로열티 내고 있는 게 뭐가 있죠 했더니 서자유 박사님이 버섯인데 정확하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최숙자님이 혹시 팽이버섯인가요? 검색에 뜨는데 그러세요. 선생님 그 버섯
네, 뭐였나요? 네, 제가 쉬는 시간에 네. 찾아보니까 팽이버섯이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 먹는 흰색 팽이버섯이 75%가 일본산이고요. 아, 정말요? 그런데 그 비슷하게 훨씬 싼 갈색 팽이버섯 맞아요. 보셨죠? 맞아요. 저도 가격이 너무 싸서 네. 몰랐는데 그건 100% 국산이라고 합니다. 아, 그 로열티 때문에 네. 그렇게 가격이 싸지는 건가요? 네. 저는 색깔도 갈색이고 가격도 너무 싸서 이상한 건가 하고 안 샀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네. 아, 그럼- 전통종이다. 네, 근데 이 갈색 팽이버섯이 흰색 팽이버섯보다 폴리페놀도 높고 베타글루칸도 더 훨씬 많다고 합니다. 2배 정도. 그렇기 때문에 뭐 안 사 먹을 이유가 없는 국산 종입니다. 심지어 네. 저렴하고 네. 아, 이게 농산물 가격에 이 로열티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제법 있겠어요. 그렇죠. 보면. 그리고 서자유 박사님이 세종에서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국립세종수목원 정말 자주 가보실 것 같은데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아, 네. 제가 아주 잘 아는 곳이죠. 제가 저녁에 이렇게 금강변을 산책을 하는데 제가 서 있는 곳의 반대편에 세종수목원이 항상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2년 전에 여기에 탄소 저감 모델 정원 프로젝트를 했었어가지고 네, 책도 쓰고 교육도 하고 지금 사계절 온실 바로 옆에 탄소 저감 모델 정원도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네. 그 우리나라에 국립수목원이라고 하는 게 4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국립수목원, 그 포천에 있고 광릉수목원이라고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봉화에 있고요. 여기는 살아있는 호랑이가 이렇게 있어서 유명합니다. 그리고 국립한국자생식물원 평창에 있고요. 그리고 국립세종수목원입니다. 네. 네. 그 포천, 봉화, 평창 이곳은 모두 산지형이잖아요. 네. 근데 세종은 완전한 도심입니다. 네, 완전 평지고요. 그래서 이 국립세종수목원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곳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이 쉽게 말하면 도시형 수목원인 거예요. 다른 건 네. 산속에 있는 수목원인가요? 그럼? 네, 산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목원은 수목원 서비스라던가 생활 속 정원 문화 확산이 주된 목적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생활 속 정원 확대. 그래요. 그러면 이 국립세종수목원에 가면 산에 안 있고 도시형 수목원 어떤 게 특징일까요? 뭘 볼 수 있죠? 우리가 가면? 그 산지형 수목원에 가면 숲이 많은데 도시형 수목원에 가면 정원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양한 유형의 정원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 낯설게 정원에도 유형이 있나 하실 수도 있는데 국립세종수목원에는 한국전통정원, 생활정원, 어린이정원, 뭐 습지원, 야생화원, 뭐 치유정원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온실도 있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정원의 유형도 있고 범위도 굉장히 넓으니까 한 번쯤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전통정원, 생활정원, 어린이정원 이런 여러 가지 정원들이 있다고요. 치유정원, 네. 뭐 단풍정원 여러 가지 정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숲하고 정원의 차이가 뭐죠? 사람이 가꾼 게 정원이고 내버려두면 숲인가요? 꼭 그렇게 구분을 하기에는 어려운데 네. 숲이 주로 교목 위주의 이런 그늘진 그런 울창한 나무들을 공간이라면 네. 정원은 조금 더 그 키가 작은 식물들로 초화라던가 이런 것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사실 뭐 이거를 뭐 학문적으로 의미를 보면은 이거 뭐 숲과 정원을 이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일반적인 느낌으로는 정원은 조금 사람들이 가꾸고 좀 더 아기자기하게 그리고 좀 더 예술적으로 꾸밀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화초나 꽃이 네. 많이 있는. 그러면 국립세종수목원하고 같이 또 추천해 주신 게 서울식물원이었잖아요. 네네. 여기가 그 마곡지구에 있는 서울식물원 얘기하시는 네, 맞습니다. 못 가봤는데 워낙 네. 블로그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네. 이게 그럼 서울식물원도 당연히 평지니까 도심형 수목원이겠네요. 네,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신도시 개발 때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마곡지구 대규모의 공사를 할 때 이게 세워졌는데 거기는 온실뿐만 아니라 주제 정원도 있고요. LG 아트센터도 있고 마곡문화관도 있고 그래서 이 공간에 가셔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둘러보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마곡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이게 이 마곡이라는 지역명이
산마가 많이 자랐던 골짜기라고 해서 아, 산마의 골짜기 곡. 그래서 배 옷 만들어 입는 네. 마요. 네네. 어. 그래서 그 이후에는 농사를 많이 지었던 네. 농경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배수 펌프장이 있었고요. 그곳을 현재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마곡 문화관입니다. 네. 가면 뭐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근대 산업 시설물로서 이렇게 지금 리모델링해서 전시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보셔도 굉장히 재미가 있고요. 이게 유일하게 농업 관련 시설물로서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시설이라고 합니다. 아, 유일하게 네. 농업 관리 시설로 네. 마곡 문화관이요. 서울식물원 옆에 마곡 네. 문화관. 배수 펌프장이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언제쯤 일제시대 때 세운 거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도 뭐 역사가 뭐 근대화가 대부분 그때 시작돼서 1928년에 아, 세워졌다고 진짜 합니다. 오래된 거네요. 네. 4년 있으면 100년이네요, 여기가. 그렇죠. 오, 그래요. 서울식물원에 이렇게 주변에 같이 볼 만한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마곡 문화관, LG 아트센터. 근데 이렇게 국립세종수목원이나 서울식물원 갔을 때 사실 식물원 수목원 가면 저는 거의 모든 게 다 새로워요. 아, 네. 평소에 못 보던 식물들이 정말 많은데 여기 뭐 특별한 식물이나 전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이게 공공정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식물들을 전시해서 대중들한테 알려주고 즐거움과 교육을 같이 동시에 선사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네네네. 여기에서는 기획 전시라던가 행사, 교육 이런 게 참 많습니다. 특별히 국립세종수목원 온실에서 지금 특별 전시로 쥐라기 가든, 쥐라기 가든. 예, 식물의 탄생과 진화 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수억 년 전에 공룡이 살던 시대에 어떤 식물이 있었는지, 원시의 숲은 어땠는지, 그리고 같이 또 애들이 좋아하는 공룡 모형하고 같이 전시를 해놨는데요. 지금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공룡이기 때문에 네. 가족을 동반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은 한 번쯤 겨울방학 때 꼭 가볼 만한 것 같습니다. 서울식물원은 어떤 볼거리가 있을까요? 지금 서울식물원에서는 지금 현대미술 전시가 열리고 있거든요. 아, 미술 전시를 식물원에서요? 네. 주제는 리듬, 둘로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전시인데요. 지금 뭐 식물 문화에 대한 어떤 사유라던가 생태 감수성을 어떤 현대미술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전시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그렇게 그 온실을 걷다 보면 윈터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겨울 분위기의 이벤트, 이런 축제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열대관에서는 오늘의 난초를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서 들어가면 굉장히 화려하고 마치 그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에 온 느낌 약간 들었고요. 이국적인 느낌도 있고요. 여기 가면. 동남아 같은 느낌. 그리고 지중해관에서는 겨울 요정이 나타났다라는 주제로 그 귀여운 겨울 요정하고 포인세티아라는 그 빨간색 크리스마스 식물, 때 많이 쓰는 보는. 네, 그게 많이 꾸며져 있어서 걷는 내내 이렇게 좀 즐겁게 다니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그 답사를 갔던 분이 거길 다니시면서 자본주의가 있는 곳에만 크리스마스가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크리스마스가 있다면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아, 이 식물원 안에 크리스마스가 네. 있다. 보통 막 백화점이나 무슨 상가 건물이나 화려한 곳에 갔을 때만 있는데 이 동행하신 분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궁금해지는데 네. 중간에 배트 미들러의 장미 듣고 서자유 박사님과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자유 박사님, 저희 청취자 질문이 좀 들어온 게 있어요. 최숙자님이 식물원이 많이 생기는 건 좋은데요.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은 종류를 수입하다 보면 생태 교란종 이런 건 많이 안 생길까요? 제가 식물원 거의 다 가봤는데 볼 때마다 외래종이 많아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한 걱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러셨어요. 아니요, 되게 민감하고 되게 중요한 의식을 가지고 네, 계신 분 네. 같아요. 근데 식물원 같은 이런 연구기관에서 수입을 할 때는 그 종에 대해서 철저하게
소독도 하고 허가도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구 목적으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게 생태 교란종으로 번질 위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것들이 외부로 잘못 유출된 경우들이 생기면 안 되죠. 근데 가끔 이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예쁘다고 꽃을 막 씨앗 받아오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다 불법입니다. 아, 네. 그 잘못하면 들어와서 네, 교란종이 될 수 있다.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식물원이나 정원 가셔서 맘대로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네. 네. 아, 식물원 정원 가서 이쁘다고 네. 긁어 파가지고 집에 갖고 오고 절대 안 이러면 되죠. 그것도 네. 잘못하면 네. 교란종이 될 수도 수 있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식물원하고 수목원은 그 안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그 네. 다양한 교배종을 관찰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밀라노님이 오늘 버섯 얘기 아까 제가 괜히 여쭤봤나 봐요. 얘기가 있는데 아니 사실 이거 궁금하거든요. 저도 우리나라에 이미 있던 건데 왜 역수입을 하죠? 우리나라에서 그 품종이 멸종되지 않았을 텐데 멸종된 게 아니라면 자체 품종 개량할 수는 없나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셨어요.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버섯, 네. 고추 이런 얘기할 때.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라일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야생에 있던 정약나무를 가져가서 품종 개량해서 정원수에 맞게 얘가 뭐 병충해에도 강하고 관리도 좀 요용하게끔 네. 개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라일락을 계속 쓰게 되는 경우가 된 거고요. 그리고 구상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입까지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상나무 잘 자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네. 근데 아까 그 되게 중요한 문제를 짚어주신 게 역수입을 굳이 하느냐, 왜 우리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야생에 있는 식물 경우는 적응하는 기간들 이런 기능을 좀 강화해서 좀 개량종으로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유사하게 우리도 이제 외국에 있는 종들을 우리 환경에 맞게끔 또 기후변화 시대에 맞게끔 품종 개량을 해서 우리화하는 것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야생에 있는 거를 정원에 막 심었을 때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야생에서 자랄 수 있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정원이나 비닐하우스나 농장으로 갖고 왔을 때는 잘 적응을 못할 수 있으니까 적절한 품종 개량이 또 필요한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요새 오늘의 기후하면서 생전 모르던 농학에 대해서 참 또 윤세호님이 거제식물원에 가보면 정글돔이 있더라고요. 정글돔의 폭포도 시원하더라고요. 그러셨는데 거제의 식물원에도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한겨울에 이렇게 설명해 주신 도심 속에 식물원 가서 푸릇푸릇한 초록이들 보면 이게 정말 기분이 좋아진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나무나 식물들이 우울증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박사님은 어떠세요? 겨울에 온실 가시면 온실 일단 가면 따뜻하고. 네, 너무 좋죠. 네, 일단은 뭐 겨울에 많이 볼 수 없는 꽃들도 많이 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못 보는 열대나 온대 지중해 식물들도 좀 보기도 하고 네. 또 가면 항상 조금 이렇게 중년의 어르신들 너무 즐겁게 사진을 찍어 계시거든요. 그런 모습도 참 좋고 또 교육도 많고요. 네. 그리고 온실에는 항상 카페나 뭐 매점이 같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오랜 시간 좀 산책하시면서 즐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저랑 같이 동행했던 그분이 누군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회사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인데 네. 지금 뱃속에 아기가 있어서 해외여행을 지금 못 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지금 5,000원에 갈 수 있는 동남아 체험이라고요. 그 온실 식물원이. 네, 너무 좋아하셨고요. 네,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추운 겨울 온실에서 좀 데이트도 하시고 좀 산책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온실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겨울이 너무 차가운 광장에서 떠시는 분들이 많아서 맞아요. 우리가 네네. 밖에서 많이 보내죠. 겨울을 지금. 네, 지금 유난히 또 겨울에 광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리에서 광장에서. 네, 따뜻한 곳에서 좀 몸과 마음을 녹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잠깐 녹이고 또 나가고. 네. 그리고 정말 저는 오늘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식물 이야기 쭉 해주시는 거 들으면서 이게 지금은 어렵지만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가족을 잃은 분들한테도 초록이들이 위로가 되는 날이 언제고 한 번은 오지 않을까 그런 찡한 마음도 드네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제가 그런 마음에서 지금 시 한 편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희수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요. 네, 지금 윤동주 시인의 눈 감고 간다라는 동시입니다.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발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바짝 떠라. 네, 감사합니다. 와, 이런 동시가 저는 이 동시 첫 두 줄밖에 몰랐거든요.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근데 뒤에 이런 얘기가 있었네요. 네, 이게 그 윤동주 시인이 일제 강점기라는 밤이 어두운 이 시기를 갈 때 어린 아이들이 눈을 딱 감고 이 시기를 견뎌내고 그냥 발걸음을 움직여 가자. 그리고 언젠가는 발뿌리에 돌이 채 있는 게 이제 빛이 다시 우리한테 오거든. 그때 눈을 와작 뜨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어려운 시기들이 많고 또 어제도 큰 사고가 있었지만 이 시기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자는 또 의미에서 제가 이 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희수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해서 어두우면 더 눈을 떠야 되지 않나. 근데 그 다음에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아, 그냥 가는 게 아니구나. 씨앗을 뿌리면서 가야 되는구나. 네. 그래야 눈을 바짝 뜨는 시기가 오는구나. 참 아름다운 시네요, 정말. 네, 이게 희망을 말하는 씨앗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의 해석이 더 좋네요. 네. 두 번째 시는 선생님께서 낭독을 해주시죠. 네. 저도 한편 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곽효환 시인의 그날이라는 시입니다. 그날 텔레비전 앞에서 늦은 저녁을 먹다가 울컥 울음이 터졌다. 멈출 수 없어 그냥 두었다. 오랫동안 오늘 이전과 이유만 있을 것 같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밤 다시 견디는 힘을 배우기로 했다.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전과 이후만 있는 그날이 인생에 한 번쯤 다들 있죠. 오늘 시를 너무 좋은 걸 가져오셔서 뭐라고 감상을 덧붙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덧칠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오늘 서자유 박사님 추천해 주신 두 가지의 시 저희가 오늘의 기후 밴드에 올려둘게요. 또 추천해 주신 국립세종수목원 서울식물원 아주 분주했던 우리 12월에 따뜻한 위로를 주시는 서자유 박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박사님 다음번 이야기 또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더 밝은 분위기에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좋겠습니다. 그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평화로운 2025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